안녕하세요. 영어 튜터 제이콥입니다. 오늘 강의는 비동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가르치다 보면 실제로 이 기본적인 단어를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의 뜻을 알려드리고 비동사의 형태 및 동사 뒤에 s가 붙는 규칙, 그리고 비동사 뒤에 어떠한 단어가 오면은 비동사가 어떠한 뜻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동사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되다, 그리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분들에게 I am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전부 나는 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비동사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되다,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I am은 나는 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am 뒤에 말해주면 되겠죠. 비동사는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언어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서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를 바꾸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따라 쓰는 거고요. 일반적인 주어로는 I, you, he, she, it, they, we가 있습니다. 각각의 뜻으로는 I는 나는, you는 너는 혹은 너희들은, he는 그는, she는 그녀는, it은 이것은, they는 그들은, we는 우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꼭 한국어로 은는 이가를 자동으로 붙여주셔야 되고요. 주어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유는 모든 명사가 이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사람 이름이면은 제이콥, 앨리스, 이슨 등등 이런 단어면은 he 혹은 she에 해당을 할 테고요. 동물, tiger, monkey, dog 이런 것들도 he 혹은 sh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살아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it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제이콥이라고 하면은 he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동사도 he에 맞춰서 이제 is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타이거 같은 동물이라고 해도 he 혹은 she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거 뒤에 비동사도 역시 he 혹은 she에 맞춰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럼 사물이나 하는 것과 같은 동명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it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하는 것이라던가 뭐 어떠한 살아있지 않은 물체가 주어로 온다고 해도 it에 해당하는 비동사를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행동을 나타내는, 즉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전부 다 이제 it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여러 개, 여러 명을 말해줘야 될 때는 역시 they로 바꿔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컴퓨터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they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도 they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비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일 때는 비동사를 am 이라고 고쳐 써주셔야 되고요. you일 때는 are, he, she, it 일 때는 is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they와 we일 때는 are 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나, 즉 I를 제외한 한 명 혹은 한 개를 말해줄 때는 비동사로 is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가끔 you는 너라는 한 명을 말해주는데 왜 are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you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너라는 뜻 말고도 너희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을 나타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are는 역시 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나 한 개일 때는 그게 주어로 올 때는 이제 비동사를 is를 쓰고 여러 명일 때는 are 쓴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he, she, it에 해당하는 단어는 전부 is가 쓰였는데요. 다른 비동사 뒤에는 s가 없지만 is라는 비동사 뒤에는 s로 끝납니다. 즉 다른 동사가 나오더라도 he, she, it에 해당하는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명사가 주어로 온 경우에는 모든 다른 동사 뒤에 s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동사 do를 보면은 I일 때는 do, you일 때도 do지만 he, she, it은 비동사 is를 쓰기 때문에 두 동사 뒤에도 역시 es를 붙여서 does 라고 이제 단어를 써줬어요. 그리고 다시 they랑 we로 올 때는 do로 바꿔주셔서 쓰시면 되는데 동사 끝이 이제 그냥 s가 아니라 es가 붙은 이유는 a, e, I, O, U, CH, SH, Y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S만 붙이는 게 아니라 발음을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 S를 붙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사 say도 보게 되면요. I일 때는 say, U일 때도 say겠지만 he, she, it일 때는 역시 says 라는 단어로 say 뒤에 S를 붙여주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say 뒤에 y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s를 붙여줬습니다. they랑 we일 때는 당연히 I와 U와 똑같이 그냥 say라고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동사 teach를 보게 되면은 ch로 끝나기 때문에 he, she, it에 해당하는 이제 주어가 왔을 때는 teach는 이제 뒤에 es를 붙여서 teaches 라고 이제 단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외워서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글을 쓸 때 이 부분을 간과하고 쓰시기 때문에 문법적 에러가 많이 납니다. 물론 큰 뜻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요. 만약 이다, 되다, 있다라는 동사 원형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형의 의미인 있다, 되었다, 있었다 등의 이제 과거의 의미로 써주고 싶을 때는 am과 is는 was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are이라는 비동사는 were이라는 동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was나 were는 am, is, are의 과거형이고 역시 비동사의 한 파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로 나올 때는 이제 전부 다 통합해서 been이라는 단어로 써주고요. 이 been이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나 수동태를 할 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의 뜻은 대체로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있다라는 뜻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응용해서 말하실 수가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고요. 비동사 뒤에는 이제 명사, 형용사, 전치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다 혹은 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서문, 즉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이다, 명령문에서는 되다입니다. 예로 be Jacob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평서문으로 쓰게 되면은 I am Jacob 이라는 말이 될 테고 나는 제이콥이다. I는 나는 그리고 am Jacob이 제이콥이다 라고 쓰일 수 있겠죠. 명령문으로 be Jacob 이라고 하면은 제이콥이 되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 이외에도 be a man, be a teacher, be 24, be looking for, be cooking, be living 등이 있는데 이제 be a man 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I am a man 만약 주어를 I로 써서 평서문을 만든다고 하면은 I am a man 나는 am a man
남자이다 라는 문장으로도 쓸 수 있을 테고요. 만약 I를 빼고 그냥 be a man 이라고 하게 되면은 명령문, 즉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문장에서는 be a man 이라고 하게 되면은 남자가 되어라, 즉 남자처럼 행동 좀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a teacher은 그래서 선생님이다 라고 아실 수 있을 테고, 혹은 명령문에서는 선생님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be 24는 24살이다 라는 뜻도 있을 테고, 24살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진행형에도 비동사는 이제 쓰이는데요. 앞서 배운 ing는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를 써서 be ing를 쓰게 되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즉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뭐뭐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be looking for가 있어요. 그쵸? look for 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찾다 라는 동사이고요. looking for 이라고 바꾸게 되면은 찾는 중이 되겠죠. 그래서 be looking for 이라고 하면은 찾는 중이다. 즉, 찾고 있어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표현은 이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역시 명사와 비슷한데요. 이 경우 역시 명령문일 때와 일반 평서문일 때 뜻의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예제로 be beautiful 이라고 말하는 경우 평서문일 때는 예쁘다 라는 이제 뜻으로 만들어질 테고요. 명령문일 때는 예뻐지세요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말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쁜 이라는 beautiful은 이제 니은 받침이 빠져서 예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준다는 거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니은 받침이 빠지면서 형용사가 아니라 예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be awesome 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동사 이다와 awesome, 멋진 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멋지다, 멋진이 아니라 멋지다 라는 이제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명령문으로는 멋져지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be ridiculous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역시 be는 이다 라는 뜻이고요. ridiculous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be ridiculous 하게 되면은 어처구니 없다 혹은 어처구니 없어지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상하죠, 그 표현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는 이제 니은 받침으로 언제나 끝나야 되지만 니은 받침이 사라지고 이제 동사 형태가 된다, 동사의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배운 과거 분사라던가 혹은 현재 분사, 그러한 것들도 여기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de라고 하면은 만들어진 이라는 뜻이지만 be made는 만들어지다 라는 뜻으로 바꾸어지고요. 이때 역시 만들어진의 니은 받침이 빠지고 비동사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다 라고 동사가 된다는 걸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동사는 한번 앞선 강의에서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전치사라고 하면 이제 at, on, in, with, for, against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치사라고 해주고 이때 비동사는 이다 되다가 아니라 있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be at home 이라고 하면은 집에 있다 혹은 집에 있으세요 라는 이제 표현이 될 테고요. I'm at home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집에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be in Seoul 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be with Jacob 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이콥과 있다 라고 이제 말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at이 쓰였는지, in이 쓰였는지, with가 쓰였는지는 전치사 편에서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라는 명령문이 아닐 경우에는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꼭 형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She is in Seoul 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she be in 서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they라는 주어를 문장에 넣어주게 되면은 they are with Jacob 이라고 말을 하셔야지 they be with Jacob 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간단히 준비한 비동사 예문 파트인데요. 간단한 표현들이니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한번 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보여드린 다음에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진정한 친구이다 라고 하면 Dennis is a true friend 라는 문장이 될 테고, 너는 충분히 예뻐, 자신감을 가져. 역시 둘 다 비동사가 쓰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you are beautiful. 너는 you are beautiful. 예쁘다. 얼만큼? enough. 충분히. be confident. 그렇게 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있게 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학원은 수원에 있어 라고 하면은 the school,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is in 수원. 수원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한국인은 most of the Korean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have been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have been 어디에? to Japan 일본에 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아래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에서 말했듯이 가본 적이 있다고 해서 go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have been 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현재 완료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현재 완료에 대한 표현을 보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수량, 이제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리고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 s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지인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